네. 우리 1만여 명 정도 되는 전기기능장 합격자분들과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이태민이는 전기기능장 시험의 황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 시험을 이끌고 온 사람입니다. 황금기라고 그러면은 전기기능장이 50회에서부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할 수 있게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전에 했던 그때부터 뭐 50, 51, 52, 53, 54 요때가 이제 황금기라고 하시죠. 이때 시험의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요때 뭐 그 이전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제가 이제 빚을 봤죠. 빚을 봐서 상당히 뭐 학원의 수험생들이 미어 터질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학원도 돈을 많이 벌어갖고 저도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때 폭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험생이 한 3,200에서 3,400명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회차 저기 요때 수험생 응시생 말하는 게 응시생이 그러니까 이때 그랬어요. 이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일 봤습니다. 6일 시험을 1일에서 6일차를까지 이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때 끌어서 잘 가다가 여기서 삐끗했죠. 여기서 55회 뭐 그때도 저는 수험생은 많았어요. 이렇게 잘해서 했는데 이때서부터 67회인가 몇 대까지인가 아무튼 그때가 이게 전기기능장의 흑역사예요. 흑역사를 쓴 기기입니다. 흑역사를 뭐 제가 썼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폴리텍하고 학원 양아치 학원들이 썼었습니다. 막 그 감독관 심어서 막 하고 지들 폴리텍이라든가 나와서 걔네들 막 합격시키고 이랬던 시기가 이때고요. 이때 부정이 또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려가지고 뭐 뉴스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때가 56회인가 57회인가 56회인 같아. 56회 때 자동차 정비기능장부터 그냥 딱딱딱 기능장이 막 터졌어. 부정으로 많이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 흑역사라는 거는 부정으로 많이 합격시킨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출제 오류가 너무 심했어요. 출제 오류가 막 문제가 개판이었어. 그래서 이 시기를 흑역사라고 불러요.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장의 흑역사라고 하면 55회를 바라봐야 돼. 55회. 이 55회, 56회, 57회 이때 출제자로 들어갔던 사람이 인천 그 폴리텍의 그 교수라는 자가 그때 들어갔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문제 자체도 오류가 있었고요.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이때 막 그 폴리텍만 그걸 빼다가 그걸 하고 막 그랬었어요. 부정이 아주 극심해서 폴리텍은 그런 식으로 해먹고 그 다음에 기능대들이 이때 뛰어들었어요. 기능대들이 막 학원 쪽으로 오면서 막 자기는 기능대 출신이다 하면서 광고를 내면서 막 하면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기능대 출신이라는 애들 보면은요 개판이에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작업하는 거 보면 다 막 후루꾸고 그렇게 막 FM대로 하지를 않아요. 얘네들 보면은 막 빨리 하려고만 하지. 그리고 또 뭐 젊고 뭐 기운 팔팔하니까 얼마나 동작이 빠르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후루꾸했어. 후루꾸들 보면은 제대로 하는 애들이 그렇게 학원에 그 베테랑 강사보다 못했어요. 얘네들이
베테랑 강사는 조금 뭡니까 연륜이 있고 또 잘하니까 좀 느렸었어. 근데 얘네들 굉장히 빠르거든. 빨리만 하려고 하고 이게 FM대로 작업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또 그 기능대에 나갔던 때가 이제 젊었을 때 나갔잖아. 젊었을 때나 저기 어렸을 때 학교에 있을 때 나갔잖아. 그런 애들이 나이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제대로 되겠어? 그래서 지금도 기능대들이 학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 학원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걔네들 다 별 볼 일 없잖아. 이런 애들이 학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뛰어들었고 또 이때 뛰어들었고 또 뭡니까? 또 부정으로 막 감독관으로 들어가고 합격시키고 막 아주 아니 골고루 아주 부정이라는 부정은 이때부터 시켰어요. 그 55회부터 67회 정도까지 아주 심각했죠. 물론 그 60회 카톡 사건이라는 것도 언제 터지냐면 62회니까 요 범위에 들어요. 60회. 제가 60회 카톡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그 카톡 사건을 주도했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범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로 돼 있어요. 제가 일본 타자가 아니에요. 일본 타자가 아니고 일본 타자는 그 H고 선생님 저쪽 그 천안인가 그쪽에 선생님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 양반에 의해서 모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그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번 타자고 2번 타자는 그걸 빼준 학원 천안 쪽에 있는 그 학원이 2번 타자의 그 원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울산에 있는 그 양아치 학원에다 보냈다가 그 학원에서 퍼뜨린 거지. 그 학원에서 7개 학원과 뭐 출판사 한 곳 저하고 이렇게 다 퍼뜨리고 했고요. 그 시험이 7월달인가 8월달에 7월달에 있었나? 7월 말인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 62회 때 7월 말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훨씬 전 5월달에 8월달에 있었다. 시험이 8월달에 있었던 것 같고 8월 초인가 있었던 것 같고 5월달에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이미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문제를 8시에 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야. 해주면서 문제 빼줄 테니까 이거 해서 쓰라고 자기네들 이거 쓸 테니까 해서 이렇게 하자고 한 거야. 그러면서 나를 꼬셨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전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나한테 굉장히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63회 때 필답형 시험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힘들어지니까 빨리 합격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야. 이 정규기능장 시험이 기사산업기사화 되잖아. 필답형이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거 뭐 기능 작업형만 했다가 갑자기 필답형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80여 명, 100명 가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때 뭐 구글 드라이브니 뭐 단체 카톡방이라든가 뭐니 차량형 인버터 하면서 별의별 거를 다 가지고 왔다니까. 그리고 뭐 그 에그인가 뭔가 그거 있잖아. 그것도 있었고 별의별 게 있었어. 그 무슨 인터넷 안에 장치니 뭐니 그런 거 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좀 도와달라 막 그랬어. 하도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문제 빼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대전에 저쪽에 학원 오류동 쪽에 저쪽에는 학원에 그 수험생이고 거기 원장하고 더 잘 알아. 얘가 미끼였어. 얘가 또 나한테 자기가 구글 드라이버를 해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걸 해달라. 그래서 몇 명 해? 그럼 너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부탁하니 그 사람도 같이 하라고. 나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니까 문제 오면 문제 풀어줘서 그냥 올려주겠다. 그걸 보고 하던 어떻게 하던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모른다. 그렇게 된 거야. 이게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그 울산 경찰청이지. 울산 경찰청을 끌려다니면서 아주 개고생을 했다니까. 그때 개고생을 하면서 그 형사들도 나를 보면서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니까. 그지? 그리고 또 그 신고한 놈 있잖아. 신고한 놈을 말할 수는 없잖아. 제보자니까
제보자니까 경찰은 알고 있는데. 근데 자꾸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이태민 씨, 좀 답답하다고 나는 당신이.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 누가 신고했는지 아냐고. 아, 그럼 얘기 좀 해보라고. 누가 했는지. 그래서 막 따졌어. 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진 않더라고. 딴 사람을 알려주더라고. 누구를 알려주냐면 땡칠이를 알려줬어. 땡칠이. 응? 여러분들, 땡칠이하고, 그 포항폴리텍 사건 그 주범 있잖아. 그 아쌍가 걔 있잖아. 걔를 지목을 하더라니까. 걔가 제보자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 대화 내용에 걔네들 조사를 했을 때 땡칠이하고 조사를 했더니 걔네들이 이런 글을 썼다 해가지고 그 메시지 내용을 갖다 나한테 얘기를 했니. 그래서 그놈들이 신고를 했냐고 그래가지고 열 팍팍 받아가지고 그놈들 아주 족치려고 내가 그래가지고 걔가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에 주범 아니야 걔가 들어도 문제 빼다가 팔아먹었잖아. 저 신탄진에 있는 그 양아치 학원에다가 문제 팔아먹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해서 퍼져나간 거잖아. 이게 60회 카톡 사건이. 그래서 이놈이 나쁜 놈이다. 지는 그렇게 해서 부정행위를 하면서 나를 신고했다. 그렇게 해서 그 경찰 때문에 그렇게 알았어. 근데 그 놈이 제보자가 아니었어. 보니까. 누가 제보자였냐면 그 울산의 그 양아치 학원이 제보자였어. 그러니까 그 제보자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 경찰이. 그러니까 다른 놈들이잖아. 다른 놈들을 갖다가 해준 거야. 근데 그 놈들도 신고를 했다니까. 포항폴리텍 주범하고 땡칠이 놈이 이태민이가 부정행위 한다고 그러면 산업부가 신고한 게 있어. 그래서 그것도 알려주더라고. 근데 제보자는 진짜 제보자는 아니지. 근데 그거를 넌지시 얘기를 해주면 땡칠이 얘기를 하다니까. 땡칠이하고 포항폴리텍 주범 있잖아. 아싸 걔 있잖아. 걔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냥 아주 내가 개고생을 했잖아. 그렇게 하고 나서 당뇨병이 심해져가지고 이빨이 거의 지금 7년이 넘었나 하여튼 지금 이빨이 다 빠졌잖아. 가지고 나는 지금 몸이 회복 불가가 돼가지고 지금 큰일이야. 그래서 그때 건강도 다 무너지고 그랬던 거야. 지금에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처벌 달게 받아야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경찰이나 다들 검사실이나 사람들이 다 나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줬어. 그때 장씨 검사인데 나 왜 친절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더라니까. 나는 내가 잘못했다. 이게 날 처벌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검사실에서도 조사관한테 얘기를 했어. 아니 왜 나한테는 친절하게 잘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욱박지르고 하냐.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태민 씨는 그냥 당신이 다 했다고 해가지고 자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냥 말 험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 사람 부인을 하니까 자기가 해놓고서도 부인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선처를 부탁한다 하고서 내가 다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그리고요 나는 잡혀 들어가가지고 거기 저기 구치소 있잖아. 거기서도 아주 대우 좋게 받았어. 나를 갖다가 저기 있잖아. 그거를 가족도 개인 면회를 시켜준다니까. 개인 면회 안 시켜줘. 그래가지고 집에서 싸운 음식 있잖아. 가족들하고 먹고 이렇게 해주더라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내가 거기 죄수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얘기야. 근데 뭐냐면 죄수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줬어. 얘는 너무 젊어가지고 이 사람은 젊어서 음주운전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뺑소니로 들어왔는데 얘는 맨날 밤에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내가 그런 거 써줬어. 그 사람들 탄원서 주고 해서 보낸 거야. 제소자의 탄원서를 써준 거야. 그랬더니 구치소에도 나를 곱게 보고서 나를 개인 면회도 시켜주고. 나 굉장히 거기서 잘 받았다니까. 그랬지.
아니, 나는 좋게 받았어, 그냥, 전부 다. 그랬는데, 교도소론가 넘어가가지고, 거기서는 안 좋았지. 거기, 교도가 아주 안 좋더구만. 아주, 그 사람 너무. 그래서, 재수들한테 그러니까 그거 어쩌겠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더니, 나중에 내가 이제, 보니까 카페 뺏겼지, 울산에 양아치 학원 놈한테 뺏겼지. 그자가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온 사람이거든. 응? 전과도 많아. 그래가지고, 학원을 하는데, 카페도 뺏기고, 교재도 뺏기고, 동영상 강의도 뺏기고, 다 고들난 거야. 그러더니 사람 조지랄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보자로 등록이 돼 있더라니까. 제보자라는 거 알고서, 야, 이거 나를 속여서 저렇게 다 뺏고 저지랄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모욕, 해가지고, 4가지로 집어넣었어. 4가지로 해가지고 했더니만, 이놈이 제보자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작업을. 산업인공단. 그래가지고, 하고 해서, 제보자로 등록이 돼 있어. 그래서 처벌이 6개월밖에 안 받았다고. 왜냐면 제보자로 등록돼 있으니까, 그 건을 빼는 거야. 사기건으로 6개월 들어갔다니까. 이 카페 교재 동영상 강의 뺏었다고. 그게 처벌이 됐어. 근데 거기에 목록에 위계 공무집행방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건 처벌이 안 된 거야. 왜냐면 지가 제보를 했기 때문에. 자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자를 데려다 놓고서 막상현 검사실에서, 검사 앞에서, 검사가 직접 묻더라니까 그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검사가 이렇게 딱 물었어. 왜 이런 작업을 한 거냐, 시험지 빼주고, 부정행위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걸 왜 신고를 했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울산에 있는 양아치 학원 놈이 말하기를, 검사 앞에서 뭐라 했냐면, 산업인력가공단의 K국장이라는 자가, 이름을 실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근데 김씨야, 김씨. 지금도 그 이름이 생각나. 예, 이 인간. 이 K국장이라는 자가, 시험 문제를 빼다 주고, 신고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하고, 7개의 학원들을 몽땅 신고를 한 거야. 학원하고 출판사 하나를. 다 걸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제보자라는 걸 숨기고서 지금까지 있었잖아. 있었고, 어떤 짓을 했냐면, 저를 작업해서 완전히 보내버리고, 나머지 7개 있는 학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버리고, 지는 제보자로 해서 빠져나가고, 지가 빼다가 다 해먹고 살겠다, 이 얘기야. 나머지는 다 죽이고,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얘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어, 진짜. 그래서 양아치 학원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런 짓을 하는 게. 기가 막히죠? 그 사건이 62의 카톡 사건의 본질이었어요. 본질이요. 포항폴리텍 시험장 사건은 또 딴 사건이야. 이거는 아주 산업인력가공단 직원하고, 출제자, 검토자로 들어가는 놈, 학원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의 감독관하고, 이게 다 연합이 돼가지고 했는 총체적인, 썩은 부정이지. 썩은 부정인데, 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진짜 엄청, 그놈은 벌금형으로 빠져나가고, 최종 벌금형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들은 징역 10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기가 막히게 빠졌어. 그거는 원래 한 3년 6월씩 무조건 때릴 수 있는 사건이었었어. 옛날에 2001년도에 그 전기기사 문제 뺐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야, 이거는. 5년을 받아도 마땅한 사건이었었어. 근데, 그 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울산 지방 법원장을 했던 장을 했던 법원장이잖아, 법원장. 판사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변호사를 써가지고 이걸 막아내요. 기가 막혀. 그렇게 했다니까. 변호사들을 아주 초특급 변호사를 썼어요. 울산 지방 법원장이면은, 생각을 해봐.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은 서울대 출신이고 그거잖아. 걔네들 뿐이야. 근데 얘네들 서울대 출신이라고도 법원장을 했던 사람은 없다고. 거의 없어.
법원장을 했던 저기 말이야 변호사가 어디 있어? 로펌에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초특급 변호사를 쓴 거지. 대단해. 그런 변호사 써서 빠져나가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잖아. 그 산업가 직원. 나머지는 처벌이 됐고. 근데 기가 막혀 그때 당시에. 아셨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포항 폴리텍 시험장 사건의 그 주범이었던 놈이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은 그 땡땡 협회 있잖아. 거기 들어가서 거기 사진 찍던데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그놈이. 참 썩을 대로 썩은 거 참마 끼리끼리. 그랬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엊그저께 내가 그랬잖아. 엊그저께 뭐 누가 고소를 했다고 울진 경찰서에서 전화 와가지고 경찰이 자기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 고소라는 게. 그러니까 그랬는지 저기 뭐지 그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떼보시고요. 떼보시고 이거 하세요. 그리고 내가 좀 너무 먼데 나 지금 다리를 다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첩해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이첩해준다고 그랬어. 근데 원래는 경찰이 그렇게 안 하거든. 딱 고소장 들어오면요 걔네들이 처리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딱 그래. 예. 그 저기 고소장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며칠 정도에 지금 이쪽으로 오셔서 조사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예? 그 약속 날짜를 잡는다고. 근데 그 사람은 참 보니까 이게 이 고소장이 그래서 무슨 고소장이냐 봤더니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한 걸로 되어 있대. 내가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어. 응? 유포를 해서 무슨 명예훼손을 했어. 그게 아니잖아. 근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그 땡땡 협회에 거기에 있는 그 자가 거기 있는 자가 그 회장이라는 자가 고소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6월 30일 날 그 기사 있잖아. 기사 하나 보면은 거기에 그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하면서 뭐 그 저기 직무교육이 보수교육이나 마찬가지야. 보수교육 자격증 보수교육처럼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이제 직무교육을 계속 받게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정기 자격증을 따고 나서 이 자격증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내고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교육비도 만만치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시험까지 봐야 된다네. 그건 또 보면은 기술사 같은 경우에 기술사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기술자격법에는 보수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 그런 거 없어요. 별도로 그렇게 법안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기술사 같은 경우에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사산업기사나 다른 거 기능사나 그런 거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거의. 만약에 그런 거를 기능장을 다 그렇게 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그 직무교육이 보수교육인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425개 정도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전기기능장 자격증 딴 사람들한테도 심각하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내용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교육을 해야 된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을 지금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하고 있잖아. 그거 받으면 되는 거야. 그거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왜 하는데 안전관리를 하라고 그거 하는 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받으면 되는 걸 가지고서 또 이중적으로 또 무슨 놈을 또 받으라 얘기야? 어디서 할 건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할 거냐? 아니잖아. 누가 할 겁니까? 얘네들이 끌고 가서 할 건데 뭘? 그런 식으로 하자고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1만여 명 전기 기능장들은 그리고 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는 이 기능장들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쌓일 건데 이 사람들의 이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건 말이 되냐고 이게. 응? 왜 받아야 되는데 왜? 전기기능장 자격증은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뭐 대단한 자격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전기기능장도 그냥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보면 된다. 라고 했잖아. 응?
너무 띄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띄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이익을 얻으려고 다 그러는 거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봉사나 하면 될 거 아니야. 봉사. 아니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엄청 떠벌리는 사람들이 아니 거기다 이제 뭐 땡땡 협회 회장까지 해먹고 있는 사람이 진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몇 마디 하면은 그걸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를 한다고요? 그런 거 봤습니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봤냐고요? 그게 말이 돼요? 내가 그 사람을 해서 뭐 특정을 지어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 내용들의 행위들 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모두에게 이렇게 알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명예훼손이다 하면서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재판장에 다 끌고 갈 거야. 가서 판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옳으냐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공공의 목적이 있으면은 그리고 내 주관적인 평가고 의견이잖아. 그런 것들은 처벌이 될 수가 없어. 그게 무슨 놈의 세상의 명예훼손이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공성이 있는 이건 뭡니까? 중요한 얘기들이지. 우리 전기기능장들 모두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기기능장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겠습니까? 나는 반대한다 이 얘기야. 나는 여러분들 다 찬성하고 싶어요? 돈이요, 그게 직무교육이라는 게 보면은 싼 거나 20만원짜리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뭐 150만원짜리도 있어요. 어떤 거는 보통 보면은 75만원에 그 수전 설비 쪽에 있잖아. 그 교육은 75만원이야. 75만원. 그거 어떻게 갈 건데? 전기기능장 자격증을 갖다가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75만원을 내고 수변전 교육을 받고 그리고 뭐 35만원에서 뭐 50만원 돈을 내고서 PSC 교육을 받고 이래야 되겠냐 얘기야. PSC 교육이 그게 잘합니까? 저보다 더 잘합니까?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뭐 전기기능사나 전기기능장이라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고 비싼 돈 들여서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이 돈이 이게 조금이 아니라고. 그게 대단히 우리 전기기능장을 따고 나서도 그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다 얘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런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이게 모두에게 우리 전기기능장 1만여 명과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공공의 목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됐어요? 내가 양심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걸 얘기를 해보라 얘기야. 얘기를 안 하고 나 덥석 고소부터 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거 법정에서 판사님한테 그 사람 끌어다가 얘기를 다 할 겁니다. 판사님 보라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양아치 학원들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물론 폴리텍한테 당한 것도 옛날에 있어요. 그리고 하고 양아치 학원들이 이런 짓을 벌였어요. 그래서 당한 적도 있는데 이번엔 또 뭐 땡땡 협회라는 데서 또 이지랄 하는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전기기능장을 위해서 이 시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 헌신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이들이 이런 못된 짓을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진짜 전기기능장의 역적이라고 봅니다. 나는 전기기능장이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않고 저들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을 벌이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반대한다 얘기야. 반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얘기야.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 절대 안 돼요.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공지사항에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모두에게 알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 뜻에 의해서 이걸 하니까 저라는 이태민이라는 사람을 좀 곱지 않게 보셨던 분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했어요. 얘기를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참으로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이 전기능장이 하는 짓들, 이 학원들이니까 양아치 학원, 폴리테 하는 놈들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양심이 썩은 애들 많아요. 앞으로는 표면을 보면은 뭐 봉사활동이나 하고 뭐 착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뒤로는 호박씨 까고 나쁜 짓을 한다 이 얘기야. 솔직하게 모든 걸 내놓고 전기능장을 위해서 말을 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시험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시험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태민이라는 사람을 많이 좀 달리 봐주시고 62회 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뭐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수험생들도 굉장히 불쌍해졌어. 정말 불쌍해졌어. 그리고 뭐 그 필답형을 63에 집어넣었잖아. 그거 누가 그랬어? 그 D학원 땡칠이가 그랬다니까. 땡칠이 걔네들하고 저기 학원 쪽에서 그 지랄을 했어. 그래가 집어넣는 바람에 60의 카톡 사건이 터진 계기가 된 거야. 그때 많이 와가지고 막 부정행위 해달라고. 제가 이 시험에 황금기를 막 다 이끌어왔어. 황금기 그 전에도 했지만 황금기를 이끌어오고 잘했던 사람인데 55회 때부터 폴리텍이 개입을 하고 기능대에 개입하고 기능대회들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학원들이 양아치 학원들이 개입해가지고 이 시험이 그때 55회 때부터 썩은 거야. 이게 전기기능장 흑역사라고 하잖아. 그 시기니 다 거쳐왔어. 내가 그 전부터 쭉 해가지고 거쳐와서 이 시험에 역사를 쓴 사람 아니야. 내가 난 역사를 썼다고 봐. 그래가지고 뭐 저를 빼놓고서는 전기기능장의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 전기기능장에 나온 이런 기술, 기능사나 기능장에 나온 이 시퀀스 공사 작업 이 기술들 있잖아요. 이태민이가 개발한 게 뭐 거의 답니다. 80~90%는 이태민이가 개발한 겁니다. 뭐 자신들이 그거를 뭐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개발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막 PLC도 그렇고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보급해서 이 시험이 이렇게 끌고 오고 지금은 그래도 과거만큼 부정이라든가 출제 오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그리고 제 개인 욕심을 하나도 부리지는 않잖아요. 뭐 제가 뭐 강의료로 올려받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달라고 그랬어요. 뭘 또 팔아먹었어요. 저기 베어링 뱅뱅 달아서 뭐 그런 저기 드라이버를 팔아먹었습니까? 뭘 또 요즘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학원에 있을 때 양아치 학원에 있을 때 그때는 했지. 지금은 아예 싹 FM대로 잘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FM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니만 지금 전기능장들이나 이런들이 또 이런 데서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저 이태민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1만여 명 전기기능장과 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알릴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안 있으면은요, 이 시험은 배가 산으로 가고 막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지금 전기기능장들에 합격한 사람들이 뭡니까 그 자격이 된다 할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옛날처럼 그렇게 그 55회 때부터 67회 때 그때 보세요.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이 시험 썩은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뭐 할 건데. 예? 그래서 또 내년에 또 시험이 바뀐다니까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얘기 나온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를 잘 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거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이제 조만간 몇 년 있다가는 이제 그만둬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60 중반을 넘었습니다. 60 중반을 넘었는데 60살까지만 했으면 되겠어요. 한 4년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4년이라는 시간 금방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 보니까 내가 이거를 24년 25년을 했던가 내 평생 35년 36년 전기 인생에 24년 25년을 전기기능장 실기 수업만 했잖아. 그러니 내가 평생을 바쳐온 것인데 내가 이걸 떠날 때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아. 여러분들 앞에서 그럴 것 같아. 내가 하지를 건강에 허락하지 못하니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 강철선 카페를 또 누구한테 넘기고 가야 될지 내 후임자가 누가 돼야 될지 참 답답해요. 그런 것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도대체 내 수강생 중에서 해야지 뭐 어떻게 안 그래? 내 수강생 중에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여름이 움직여야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더 나가서 나보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협회 하나 열으라고 전기기능장 협회 해서 하나 해서 별도로 하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이 수업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건강에 허락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을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의했던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했던 사람, 강사를 주로 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제는 이렇게 다른 거 해가지고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강사가 또 막 출제자로 들어가고 몰래 막 자기 문제 내고 빼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무슨 협회라는 걸 열어서 무슨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해주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뒤쪽에서 여러분들 잘 되라고 밀어주는 거야. 그런 것 뿐이지 내가 뭘 더 이상 여러분들 끌어갈 수도 없다고. 지금 내 건강에 허락하지는 못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문제 풀었는데 그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